엑셀 자료로 조작한 거죠. 떨어진 아이들 올렸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원 선생님도 초반부에는 공범이었던 거야. 처음 앞부분이 밤하늘의 별들이 저마다 빛을 내며 어둠을 밝히듯 우리도 힘을 모아 세상 환히 밝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공익제보 사건들을 기억하고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아카이브 사업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참 영광입니다. 평소 좋아하고 또 존경해왔던 분들 직접 이렇게 만나서 궁금한 것들 제가 또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 이 사립학교 입시비리 폭로로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셨던 분이죠. 하나고등학교 선생님이셨죠. 전경원 선생님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원에서 지금 고용휴직으로 그런 다른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학교 계시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 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것도 물론 뭐 학교에 있는 게 그렇게 썩 좋고 유쾌한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제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 교육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뭐 미력하지만 좀 같이 보태서 현장이 조금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경험해보고 싶고 해서 고용휴직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고등학교 현재도 선생님이신 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속은 아니지만. 네네. 네. 처음에 2010년 개교하고 네.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본인도 보람차게 일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첫 해부터 그렇게 점수를 이렇게 조작해서 합격자 불합격자 바꿔치기 하는 첫 해부터? 첫 해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거죠, 내부에서. 예를 들면 일반 전형에서 120명이 합격선이거든요. 그러면 120명 그대로 그냥 발표를 하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그 불합격생들 점수를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점수를 막 가산점을 주고 합격권에 있는 여학생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2010년, 11년 그때 입시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럼 몇 년 동안은 조용히 있었던 거네? 그 내부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첫 해에는 그렇게 막 저항을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의뢰 저렇게 하는 거라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포자기? 예, 자포자기 감정도 있고 거의 공범 수준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못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정경원 선생님도 초반부에는 공범이었던 거야. 네, 맞아요. 근데 문제 제기는 같이 했었어요. 내부에서 문제 제기는 했으나 네. 외부에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공익제보까지는 못 가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같은 학교인데 어떤 학교에서 전교 1등 한 애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제일 공부 잘한다는 걸. 근데 그 친구보다 성적이 안 좋은 애가 합격을 하고 그 친구가 떨어지는 사례가 막 나오니까 전교 1등 여학생이 떨어지고 네. 그보다 못하던 남학생이 네, 붙었다. 붙고. 이런 게 한두 학교가 그러니까 아니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여러 학교에서 거죠.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막 부모님들이 교육청에다도 하고 서울시 의회 국회 맞아요, 막 이런 맞아요. 데다가 이제 이의 제기를 막 하나고 입시가 이상하다고 이제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인가 서울시 의회인가 의회에서. 서울시 의회에서 네. 그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죠. 감사해가지고 네. 그게 2010 15년 8월입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증언대 앞에 섰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실과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진실들이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하나씩 짚어보죠. 떨리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엑셀 자료로 조작한 거죠. 떨어진 아이들 올렸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야 내가 그럼 이 상황에서 양심 선언을 할까 네. 고뇌하셨어요. 고뇌했죠. 그러나 거기까지 못 가다가 네. 그러나 청문회 자리에 증인으로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네. 여기
네. 요 대목이 미묘한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나 바로 인간이 그런 거예요. 네. 엄청 고통스러웠죠. 그렇죠. 그 순간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냥 아침부터 갔는데 저녁 될 때까지 제가 거의 저를 부르질 않았었어요. 다른 사람 먼저 부르고. 네,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그냥 끝났으면 나한테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이고. 생각도 사실은 막 들죠.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내 증언 네. 기회가 아예 안 왔으면 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네. 근데 결국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불러 세워서 네. 질문하고 네. 답할 때 네. 어땠어요? 엄청 그리고 제가 그 서 있는 증언석이 바로 그 뒤쪽이 그 이사장이 앉아 있고 관계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막 그 굉장히 힘든 자리였죠. 그래서 정경원 선생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의원님이 막 물어보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사실은 그때는 어떤 느낌도 있었냐면 약간의 배신감이랑 분노 같은 것도 있었어요. 어떤? 왜냐하면 제 앞에서 쭉 뭐 앞에 증언한 사람들에 네, 대한 전부 다 거짓말하니까. 저 빼고 전부 다가 뭐 그런 사실 없었다. 그리고 그 실제 그거를 했던 사람은 나는 모른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저는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이해가 된다고요? 네. 그러면 저녁 시간 때 저 선생님 증언이 딱 터져 나오니까 난리가 났겠네 완전.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막 잠깐 정회를 했는데 그때 그걸 담당했던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 나갔더니 의회 건물 바깥에 이렇게 나가더니 저도 그때 몰랐는데 그 객석에 실시간으로 기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증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를 막 당연하죠. 했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휴대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신이 지금 무슨 일 했는지 똑바로 보라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바깥에서 그 정회됐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출근했을 때 보니까 그 다음 날 신문에 막 일면에 그렇죠. 헤드라인으로 막 나오고 뭐 KBS 9시 뉴스에 막 헤드라인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이제 터질 건 터지는 거죠. 네, 그걸 터트리신 거고. 네. 그날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에이, 삶에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었던 장면들이 연출이 계속 되더라고요. 뭐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이제 교무실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침에 한 7시 반 전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을 딱 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2학년부 교무실에서 2학년 담임 선생님들하고 2학년 교과 선생님들이 있는 공간이 한 10명 내외가 쓰는 좁은 교무실 같은 공간인데 문을 열고 딱 닫는데 뭐가 검은 게 이렇게 눈 아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검은 물체 같은 게. 뭐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딱 봤더니 상복을 입은 어머님들이 쫙 나란히 서가지고 전경원은 사퇴하라 뭐 물러나라 하면서 뭐 그게 교육이냐 하면서 막 사방에 교무실에 막 붙어있고 침묵실 하면서 조를 짜고서 막 하루 종일 거기 서서 막 그 교무실 그 옆에 제 자리 옆에 서서 학교 떠나라고 이제 막 압력을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의 반응은 뭐 거의 이제는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막 냉담한 그런 반응이 연출이 되고 이러니까 너무 달라졌죠. 그 공익제보 한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사립학교는 그 이사장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거든요. 임명권과 맞아요. 뭐 파면도 시킬 수 맞아요. 있고 신속관계에 따라서 다 처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공익제보나 학교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같은 구성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학교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요. 이거 잘못된 건데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아니, 결국은 고쳐요. 네, 결국은 고쳐요. 고치지만 네. 그 고치도록 만들어낸 사람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배제. 배제하는 네. 그러면서 막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고립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막 대놓고 권력이 막 이렇게 힘을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변 선생님들도 네, 같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익제보 이후에 교가 가사를 학교가 6년 동안 쓰던 가사를 바꿔버렸어요. 왜요? 제가 작사했다 그래서 그 학교 교가가 그러니까 1기부터 5기 졸업생까지 불렀던 학교의 교가 가사와 그 이후에 교가 입학한 학생들이 부르는 학교 교가 가사가 달라졌어요. 대박. 아니 곡조는 같고 네, 곡은 같고 가사만 바꾼 거죠. 한번 불러봐요.
처음에 작사한 그 네, 가사로 네. 한번 처음 앞부분이 밤하늘의 별들이 저마다 빛을 내며 어둠을 밝히듯 우리도 힘을 모아 세상 환히 밝히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였는데 근데 뭐라고 바꿨어요? 뭐 하늘과 땅이 만나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로 바뀐 가사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뭐 원래 그렇죠. 작사에서는 네. 우리 학교에서 잘 네. 커가지고 네, 네. 세상에 이제 환히 밝히는 좋은 일 하자. 예, 예. 그런 내용이 싫다 이거죠? 그랬던 학교는-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제가 8월에 공익 제보를 하고 고 이듬해였으니까 2016년 11월 1일자로 그때 해임됐었습니다. 이사장 임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왜 해임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임 사유요. 예를 들면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다음에 뭐 성실의 의무 위반, 막 그런 막 이상한 이유들을 하여튼 들이댔어요. 그 예전에 그 검사 3인방과의 대화에서 그 서지영 검사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는 왜 그 사람의 직업과 생애 자체를 걸어야 되는 사회인지 그런 사회는 되게 불행한 사회인 거다. 예. 그러면서 얘기하듯이 좀 더 좋은 분위기가 되고 환경이 되면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게 교사로서는 그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셔야죠. 다시 학교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아니 할 수 있는 얘기고 대놓고 이제 입시 부정 이런 거는 못 할 거 아닙니까? 못하죠 이제 못 참 참고. 그동안 몸고생 많으셨고 네. 앞으로도 상당기가 마음고생 하셔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좋으셨다면요. 호로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야 저희가 다시 올려드리는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